봅시다. 이게 1039번인데 유형 첫 번째 거예요. 두 점을 잇는 성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y는 ax 플러스 b를 구하래요. 직선이죠. a 값은 0이 아니어야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함수로 공부했고 2학년 막바지쯤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공부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직선의 방정식으로 공부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으로 공부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a 값이 0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주가 평행한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쪽에 나오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가 됐든 y는 ax 플러스 b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a하고 b라고 하는 미정계수 두 개를 구해야 돼. 그러면 넣어야 될 점 두 개를 찾으면 돼. 혹은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인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기울기가 y절편을 다이렉트로 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 갖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지나는 점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때 이선이 잘 들어야 돼. m, n, m1, m2 그 다음 m 뭐하니 지금 m1, n1, m2, n2 이렇게 두 점을 지날 때 y는 ax 플러스 b를 작성하는 방법이 둘을 넣어서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그치? 중학교 때는? 그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였었어? 라고 한다면 니들은 얘기해야지.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돼.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그다음 y2 마이너스 y1이다. 공식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순서만 맞춰서 x차분의 y차,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 기울기를 이용하고 지나는 점 한 점을 이용하는 거야. a값 찾았으니까 b값은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작성식이 이선아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점 중에 하나를 집어. 내가 만약에 얘를 집었어. 그러면 얘와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분의 x 마이너스 x 좌표가 돼.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그래서 이 공식은 후에 너희들이 고2, 고3이 돼도 나오는 공식이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수상에서 나오는 도형 공식은 전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기억나냐? 기억나? 좋아? 봅시다. 한국말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공식처럼 하지 말고. 지나는 점이 어떻게 돼? 4,3하고 그 다음에 6,-5에 뭘 지난다 그랬어? 중점을 지난다 그랬죠? 그럼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6하고 4하고 더하니까 얼마? 10. 2로 나누면 5. 마하고 3이니까 어떻게? 마이고 마 1 되겠다. 내가 지나는 점은 뭐야? y는 ax 플러스 b가 지나는 점은 5,-1이야.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다이렉트로 줬죠? 겁나 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나는 점 기울기 하나 줬어요. 그러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점 하나 있으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수요일에 보충 잡았으니까 보충하긴 할 텐데 그 전에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2x 마 10 넘어가니까 마 11.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2x 마이너스 11,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11이 될 거야. 둘이 더하니까 얼마나? 마. 무슨 말 하는지 기억나냐? 선생님 그냥 넣어서 그냥 중학교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해서 요 공식은 고등학교 때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외워야 한다고. 체화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넘겨서 1048번 보도록 합시다. 세 실수 A, B, C가 있어요. A랑 B랑 곱하면 양수고
B랑 C랑 곱하면 음수다라는 얘기인데 고등학생쯤 됐으면 A, B 부호가 같다, B, C 부호가 다르다. 그리고 써먹든 안 써먹든 간에 얘를 딱 보면 A, B 관계 좋고 B, C 관계 줬어. 그럼 뭐가 빠졌어? A, C 관계가 빠졌잖아. 그 A, C 관계를 세다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럴 때 빨리 찾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숫자 갖다 쳐넣는 애들이 있어서 둘이 부호 같지? 그럼 B 대신 A 넣어도 돼야 돼. A 넣어도 부호 방향 안 바뀌죠? 둘이 부호가 반대면, 두의 부호가 반대, 즉 음수면 B 대신에 A 넣었을 때 부호 부정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근데 B랑 A랑 부호 같으니까 B 대신에 A 넣어도 A C는 어떻게?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지난해 사분면을 얘기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는 고등학교 때 보통 M으로 처리합니다. M은 어떻게 돼? 공식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마이너스 B분의 A 찾아놓고 해. 그 다음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그럼 B분의 A가 뭐야? 부호 같은 거니까 양수.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예요? 얘는 음수. B분의 C가 뭐예요? 음수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 얘는 쓸모없었지만 그래도 찾아놓고는 해봐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요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개형. 직선의 방정식은 종류가 몇 가지? 6가지. 울거리 생각하면 울거리. 그 울거리 나죠? 여기 뭐야, 칼 3개 달려갖고 이렇게 찍 긋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 함수도 종류가 몇 개? 6개야.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도 종류가 6개라고 생각하면 돼. 1차 함수도. 그래서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4개 아니야. 원점 지나는 직선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해서. 그래서 그래프 6개 중에 때려 맞춰야 돼. Y절편부터 표시해. Y절편 양수하면 돼. 양수지. 그 양수 아무데나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여기서 찍 그리면 되는 거야. 지나는 점 하나 표시하고 찍 그리면 돼. 꼭 반드시 찍 그려야 돼. 찍. 알겠냐? 그럼 몇 사분면을 안 지나? 3, 4분면을 지나지 않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갑니까? 지나는 4분면이니까 3, 4분면 빼면 4분 5분 나오고. 여기까지 이해가? 만약에 문제가 좀 거꾸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꾸로 나오느냐? 몇 사분면을 안 지날 때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중학교 문제야? 공식 하나 외운 거밖에 없어요. 1사분면을 안 지나는 직선이어야 된다.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려. 그거를 그려야 돼. 도형하고 있잖아. 그려. 그럼 직선 몇 개나? 직선 몇 개나? 종류 몇 종류나? 종류 하나? 2개야. 2개야. 애들 하나 생각할 때 니들은 뭐 2개 생각해야 돼. 하나는 뭐야? 원점 지나는 거, 원점 안 지나고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 조건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게 편해. 1차 함수에서는 Y절편 구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Y절편의 부호를 좀 생각해 주는데, 그럼 Y절편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사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거에서. 기억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51번.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들은 공식 하나 외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점이 일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이다 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줘야 되는데, 이 기울기 M, 고등학교 때는 M으로 많이 처리한다 그랬어요. 한 직선에, 직선이라는 건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A, B, C, D라고 얘기했을 때 기울기 A랑 B랑 재, 기울기 잰다라는 건, 내가 말로 표현을 잰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얘기하는 거야.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때려버리면 기울기 나오겠지. 그러면 A랑 B랑 기울기 잰 거랑 얘 기울기 잰 거랑 얘 기울기 잰 거랑, 또는 얘도 또는 얘도 다 마찬가지로 기울기 어떤 걸 재더라도 전부 다 기울기는 같을까 안 같을까? 한 직선 안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한가? 그러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하는 델타 X, 델타 Y라고 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잠깐 다른 거 얘기할게. 일단 기울기를 먼저 재야 되는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건 좀 더 쉽게 준 거야. 중학교 틱하게. 미지수가 이제 두 개, 미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도 방법은 똑같아. 그냥 기울기 재면 되는 거야. 선생님, 요거 두 개 주점 줬으니까 직선 구한 다음에 얘 넣어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두 점 줬으니까 그 뭐냐 직선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넣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나오겠죠. 문자 하나인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답은 나오니까. 근데 보통 기울기로 먼저 이제 찾는 생각을 한다면 A하고 B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3 빼기 0 마일에서 5를 빼야 되겠지. 3에서 0 뺐으면 마일에서 5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랑 얘 기울기 3에서 A 뺀 거랑 마일에서 2A 뺀 거랑 같아야 돼, 안 같아요? 같아야 된다. 그럼 분수랑 똑같으니까 막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지. 대각선 곱해서 구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상상을 해봐. 이건 너무 쉬워. 왜? 미지수가 여기에밖에 없거든. 점 요런 데 있어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예를 들면 얘랑 기울기 하면 이쪽에 미지수 A가 하나 있겠죠. 얘랑 기울기 하기보다는 숫자랑 다시 문자랑 기울기 여기도 A가 있는 식이 나오겠지. 그때 대각선 곱하면 그건 A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올까? 그건 2차식이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풀 수는 있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야 하면 뭔 말 하는지 공식 연습할 겸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전략 두 점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얘를 넣어서 A 값을 구하는 방법을 만약에 채택해 본다면 이건 두 점을 줬을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지수가 두 군데 다 있을 수 있어. 그땐 기울기로 접근해야 돼.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안다는 거 쓰면서 두 점 중에 하나 찝자. 뭐가 편하겠냐? 0,5가 편하겠죠. y-y 좌표는 3에서 0 빼면 얼마? 3분의 마이너스 5 빼니까 마 6이지. 그러면 마 2죠. x 마이너스 x 좌표. y는 어떻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차피 늘 거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고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이거 이제 보면 안 된다. 알겠죠? 내가 하는 말 뭐만 하는지 알지? 이렇게 봐봐. 1052번 같은 문제에서는 첫 번째 전략, 즉 기울기로만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야. 두 점 지나서 직선을 찾고 어느 하나를 든다는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두 점을 안 줬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 이지 패턴이 있고 하드 패턴이 있는데 이지 패턴은 뭐냐면 이런 형태야.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한다. 몇 대 몇으로 나눈다. m 대 n으로 나눈다. 이런 문제가 나와. 중학교 때는 보통 2등분만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는 m 대 n까지가 나오게 돼. m 대 n까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m 대 n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직선을 갖다 찾으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를 m 대 n으로 나눈다. 삼각형 A, B, C. 알아내야 될 내용은 중학교 거 하나, 고등학교 거 하나. 중학교 때는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중학교 2학년 도형에서 하나의 삼각형이 있고 높이를 같이 쓰고 있는 두 삼각형을 한 꼭지점에서 쪼갤 때 말은 겁나 어렵겠지만 쪼갤 때 알겠지? 한 꼭지점에서 쪼갤 때 찍 쪼갰어. 그 얘랑 만약에 길이가 같아. 그러면 좌우로 나눠지게 되는 이 삼각형 둘은 어떻게? 넓이가 같죠. 또는 요렇게 쪼개서 얘가 m 대 n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삼각형 얘랑 얘의 넓이도 몇 대면 나와? m 대 n이 나와. 밑변 길이가 높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밑변 길이가 넓이와 같다.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게 중학교 거.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뭘 갖다 또 써먹고 있어야 되느냐?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이 점 좌표 P A와 B의 이 점 좌표 P 수직선 하나의 위에서 있었으면은 그냥 구하면 되겠죠. 직선 하나 그 수직선 위에 있으면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5야 그러면 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얘가
근데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길이로 나와서 BC와 같이 비스듬한 길이로 나와서 M 대 N으로 나온다면 이 점 이거 뭐 D라고 얘기한다면 얘 D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직선 BC를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하는 점? 내분하는 점으로 해석해서 이 점 좌표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만약에 1대 1이야. 그럼 무슨 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점 P는 중점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야. 2등분이 제일 쉬운 거야.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그러면 M 대 N으로 나올 때 문제 유형이 어디까지 나올 수도 있냐? M 대 N 이지 패턴에서 말을 이렇게 표현해. M, B 쪽이 가까운 곳이 B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대 3인데 1대 3으로 나누는데 B 쪽에 가깝게 1대 3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일부분이 어느 쪽이라는 거야? B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C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 얘가 1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이게 이지 패턴이야. 그래서 이지 패턴을 우선 일단 풀어보면 삼각형 ABC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물론 정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특정지에서 나오면 그 모양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비스듬하게 그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 점들이 축 위에 있다라고 오판할까봐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래. 그럼 A를 지나면서 2등분하려면 이 직선을 구하려면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만 찾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점은 줬으니까 나머지 한 점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점으로 좀 파악하라 이거야. 함수 그래프를 갖다 따지고 이걸 좌표 평면에 오여서 옮겨가지고 도형을 하는데 점에 대한 해석을 안 한다는 거는 그 함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해석해들. 미지수 2개 구하래. 지나야 될 점 몇 개? 2개. 혹은 기울기 맞잖아. 지나는 점 하나 줬지. 나머지 한 점은 어디 있는 거야? BC의 중점 M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이 직선 찾으라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중점 M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해요? 중점 M의 좌표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둘이 더하면 1, 그러면 얘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 갔어? 희선이가 해보자. 둘 중에 뭐? 1,0 잡으면 y-0은 기울기 3에서 1 빼면 난 분모가 양수가 나오게끔 빼줘요. 나는 따라하면 따라야 되고 3에서 1 빼면 2 그래서 4에서 0 빼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렇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분모가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해준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실수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기울기 구하다가 잠깐 딴 생각에 잠깐 그 정신줄 놓아버리면 기울기 구하다가 실수가 할 때가 있어. 내가 어디서 어디 뺐는지 헷갈려. 뭔 말하는지 얘가? 나 나름대로의 규칙을 잡은 거야. 나는 분모가 양수가 나오게. 그 마이너스 부호 실수할까봐 아니야. 어디서 어디 뺐는지를 늘 좀 정형화해서 기울기 구해야 돼. 어디서 어디 빼지 고민 안 하게. 그리고 미지수가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미지수에서 숫자 빼게. 나름대로의 규칙을 그냥 그렇게 잡고 합니다. 아까는 숫자에서 미지수 뺐는데 그냥 그렇게 규칙을 잡고 좀 해봐. 실수 안 하게.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겠어? 이해 가요? 잠깐 넘기지 말고 요거 하드 패턴 얘기해 줄게요. 문제 유형만 얘기해 줄게요. 여기는 책에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 문제가 나와. 좌표 평면이 있고 삼각형 하나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을 갖다가 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꼭지점 한 점을 지나면서 2등분하는 선을 그리라고 한다면 얘를 지나면서 2등분하면 이렇게 그리면 돼. 맞죠? 그 다음 만약에 얘를 지나면서 뭐 2등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 길이 같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2등분하는 선인데 그냥 한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려지게. 뭔 말하는지 얘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아까 중학교 2학년 도형을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그거는 없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뭘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넓이로 구해야 돼.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고요.
그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고 요 일반 사각형보다 이 삼각형의 넓이에 중점을 맞춰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해야 돼. 근데 요거 이런 것도 이렇게 일반 삼각형에서 그려지게 되면 이 점과 높이를 재려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밑변, 그다음 높이 이런 걸 재서 해야 되거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냐? 그러려면 또 이 점 찾으려면 또 이 직선하고 이 직선과의 교점 또 찾아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전략을 생각해야 돼. 한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넓이를 2등분한다 m 대 n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뭐 하면 돼? 그냥 그려서 넓이로 문제 푸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런 유형들 조심해야 돼. 그림을 그리면서 파악하세요. 알겠죠? 쉬운 것만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1057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듣다 보면 기억이 날 거야. 기억이 나면 다 아는 거라 생각하고 지겨울 수도 있고 지겹더라도 틀어. 지겹더라도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 자꾸 박아요. 또 이거 한다고 앞에 거 까먹지 말고 앞에 거 한다고 뒤에 거 까먹지 말고 수학 3은 그냥 한 권짜리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나누지 말고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1057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두 이거 문제 잘못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니들 문제 구할 때 이거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왔거든? 그 FBG 여기 FBGC 있죠? FBGC 여기 지나는 요 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들 문제 풀 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안 잡아도 문제는 풀리거든. 그 선생님 다음 주에 니들 와서 해설할 때 내가 얘기를 해줄게. 마이너스 1이라고 안 잡아도 문제는 풀려. 답은 풀리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용 설명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메모는 해놔야 될 거예요. FBGC의 Y좌표가 각각보다 마 1이다. 뭔지 알겠죠? 볼게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이등분할 때 요거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말 그대로 도형에 대한 아이디어.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떠한 직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ABC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리고 싶대. 그럼 너희들 반짝여서 머리 딱 떠올리는 게 일단 대각선부터 떠올릴 거야. 초등학생들은 이렇게부터 떠올리겠지.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이다라고 한다. 니들은 대각선 딱 생각할 거야. 내가 이미 얘기를 했네 다. 그림을 보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어딜까? 중점이에요. 중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누구의 중점? 두 대각선 만나는 교점이자 한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직사각형의 대각선 특징이 뭐예요? 대각선 길이 서로 같지. 직사각형의 대각선 특징은 서로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2등분하죠.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렇다는 건 한 대각선의 중점이자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이 중점에 이 5점 좌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5점 찾을 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 이 점 AC를 지나는 직선을 찾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BD를 지나는 점 두 개를 찾아서 직선을 찾아서 그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중점이라고. 중점. 이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이 대각선의 중점이기도 하고 직선 두 개를 찾아서 교점, 연방을 때려서 교점을 찾는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맞아. 맞긴 맞는데 닮음을 잠깐만 이용하면 직각삼각형 하나를 놓고서 봐. 노란색 하나만. 그러면 얘가 1대1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찍 쪽에서 닮은 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면 얘도 몇 대면? 1대1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뭐 말하는지 이해가? 또 쪽에서 찍 봐봐.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1대1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직사각형의 중점, 대각선의 교점을 찾을 때 말이다. A, B, C, D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면 뭐 3,5, 그 다음 얘가 마 1,5, 직사각형이 되잖아. 3,1. 그 다음 얘가 6, 얘가 6,1. 그 다음에 얘가 6,5. 만약에 이러한 직선의 점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요 점, 중점이 되는 O라는 점은 어떻게 찾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 O점은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가 있을 때, 그치? 그럼 이 X좌표는 어떻게 찾아? 얘와 얘와의 중점이겠지.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여기지. 그럼 얘와 얘와의 중점이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닮음과 중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좀 이용해서 접근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랑 2분의 9죠. 얘랑 마이너스 1이죠. 얘랑 아니 뭐하냐 지금 2분의 9가 될 거고 얘랑 4니까 2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럼 얘 중점 좌표는 2분의 9,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문제를 보면 두 삼각형 EFGH랑 ABCD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할 때 누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그럼 y는 m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 교점 지나는다 그랬지. 중점. 이해가죠? 요거 이렇게 잘라도 이 사다리꼴 넓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직사각형을 두 개 줘버렸네?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냐? 얘가 반드시 지나는 두 점은 뭐겠니? 이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 교점과 요 직사각형 대각선 교점, 이 두 점 지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면 초록색의 중점 구하고 빨간색의 중점 구하고 대각선의 중점 구하고 그 두 점 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우선 일단 거기까지. 설명이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문제 푸는 거 요런 이해가? 얘가 좌표 평면에 요런 식으로 나타나도 마찬가지야. 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을 그리고 싶대. 그럼 어떻게? 여기와 여기 이거를 그리면 되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중점 잡고 중점 찾으면 돼. 겹쳐져 있든 뭐든 간에. 하는 말 이해 가냐?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없을까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할게. 나머지는 구해보도록 하시고 1060번 봅시다. 자, 이 직선 세 개 줬고 이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서 희선이는 또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추가돼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까 직선 찾는 공식 빼고는 전부 다 중학교 수준 정도였고, 이건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 위에서의 위치 관계는 평면 위에서 꼬인 위치 빼고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어? 세 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그 다음 뭐한다? 일치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한 점에서 평행한다는 뭐야?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그렇지 다르다였고, 일치한다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기울기가 그렇지 다르다. 끝. 뭔 말하는지 얘가?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그지? 고등학교 때는 하나 더 추가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특수한 상태, 즉 두 직선이 모일 때 수직일 때를 얘기해.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두 직선의 수직일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반드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마 1이 나온다. 이선이는 요거 외우고 있어요. 나머지는 기억나? 뭔 말인지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4개 위치 관계.
그 위치관계만 이렇게 공부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저 위치관계에 따른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하나의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살펴볼 때요. 중학교 때 공식 그대로야. a 프라임분의 a. 중학교 때는 많이 써먹을 일이 없었죠. a 프라임분의 a, 그 다음 b 프라임분의 b, 그 다음 c 프라임분의 c까지 전부 다 같으면 이건 무슨 관계다? 이건 무슨 관계다? 다 같으면 일치야. 일치야. 여기까지가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y절편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기울기와 관련된 거고 이게 y절편과 관련된 거라고. 기울기가 같고 y절편 같다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건 중학교 때 설명 다 했었던 건데 기억 안 나면 다시 해줄게. 그 다음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를 비교해 봤더니만 얘네는 같은데 이게 달라. 그럼 요거 참고해서 요 관계는 무슨 관계? 이건 평행 관계가 되겠지. 평행 관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A'분의 A랑 B'분의 B까지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관계가 돼? 아니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한 점에서 그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 공식 고등학교 때 알고는 있어야 돼.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하나 추가돼서 배운 게 있었죠. 수직관계. 그 두 직선의 곱이 뭐가 나온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여기 봐봐. A'분의 A랑 A'분의 얘 기울기 얘기해 봅시다. 마이너스 B분의 A. 얘 기울기 얘기해 봅시다. 마이너스 B'분의 A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실제로 곱하면 어떻게? B, B 프라임,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 양변에 B, B 프라임 곱해버리면 무슨 사태가 생길까? 여기가 마이너스 B, B 프라임이 나와버리겠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이항시켜버리면 A 프라임 플러스 B, B 프라임의 값은 뭐가 나와? 0이 나와버려. 그림으로 갖다 공부하면 어떤 느낌이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더했는데 0 나와. 그건 뭐야? 수직. 그건 잊어먹으면 안 돼. 요거 공식은 알아놔. 이거 학교에서 외워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근데 수직관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 세 직선 이게 돼요. 이 기울기 얼마일까? 마이너스 5분의 3. 얘 기울기는 3분의 5.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 다음 얘 y절편은 5분의 9. 얘 y절편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얘 y절편은 10분의 13이 될 거고 그 y절편은 다 다르지. 그냥 기울기가 조금씩 하죠. 뭔 말이냐? 얘랑 기울기랑 y절편을 딱 찾아놓고 봐봐. 이거 무슨 관계야? 기울기 갖고 y절편 다르죠. 그렇지. 평행. 이렇게 빨리 찾아야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 다음 얘랑 무슨 관계야? 둘이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둘이 무슨 관계? 수직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또 얘랑도 무슨 관계가 되겠어?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나오겠어? 수직 관계가 나오겠죠.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라? 기울기랑 y절편을 각각 구해놓고선 접근을 하세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71번 봅시다. 선생님 지금 공식 외워야 될 거 몇 개 나온 거야? 왜 공부해야 될 거? 꼴랑 2개 나온 거야? 뭐야? 직선 2점 줬을 때 직선 찾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 나온다? 마일이 나온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 관련돼서 내용 두 가지 고등학교 때 추가해서 배운 거고
나머지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잖아. 이거 지금 오늘 차가 일어났는데 친구가 자, 71번 봅시다.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유형별로 공부하면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라는 말만 듣고 그냥 바로 이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위에 직선이 나왔을 때 혹은 선분 길이가 나왔을 때 둘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시dob자가 되게 시덥잖은 거야.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는요. 위에가 지금 직선이 나왔지. 직선이라는 건 길이가 있냐 없냐. 길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끝없이 펼쳐지니까. 그럼 얘는 삼각형이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길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 관계가 되겠지. 당연히 길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가 선분 AB가 선분 BC가 선분 CA가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되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그 위치 관계도 포함돼서 모두 볼 수 있어야 돼. 길이도 볼 수 있어야 돼. 삼각형 길이 만드는 조건을 알고 있잖아. 가장 긴 면 길이가 나머지 두 면 길이가 합보다 짧아진다. 뭔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얘는 무슨 문제야? 그냥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 평행이야. 둘이 합쳐서 그냥 평행이라고 할게요. 세 직선, 길이를 갖고 있지 않은 세 직선이 평행할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됐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다음 하나, 이거 나머지 하나도 기본적인 거야. 이건 뭐야? 세 직선이 전부 다 한 점을 지날 때야. 한 점을 지날 때야. 한 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중학교 심화과정에서 이미 다 하고 왔어야 되는 거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잊어먹지 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덥지 않은 거 하나 더.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드디어 연맥일 때 나와. 연맥일 때 세 직선이 위치 관계를 통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거 두 개 평행과 한 점에서 만난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 수직은 만들어질 수 있죠. 직각삼각형은. 뭐가 있을까? 일치야. 세 직선이 모두 다 일치하거나 혹은 세 직선이 아니라 두 직선이 일치하고 하나 안 돼 있거나 그래서 일치 관계가 있을 때 있어요. 직선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뭔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요런 거 나올 때 가끔가다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잘 출 때는 안 해. 기본적으로 얘는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얘는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얘는 뭘로 판단하면 돼? 기울기. 그럼 얘는 뭘로 판단하는 게 좋아? 교점, 해적, 연방.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일단 기울기부터 접근을 좀 해봐.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 1. 얘 기울기는 A. 얘 기울기는 1이죠. 그럼 세 직선이 평행할 일은 있어 없어? 없죠. 세 직선이 평행할 일은 없잖아. 단 두 직선이 평행할 일은 있지. 그러면 첫 번째 그 평행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수학답게 좀 체계적으로 평행 조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뭐도 봐야 돼. 좀 이따가 이거 본 다음에 뭐도 봐야 돼. 한 점, 세 직선이 몽땅 한 점을 지날 때도 우린 봐야 돼. 근데 평행 조건에 따라서 A 값이 마 1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A 값 몇 개 나오는 거야 벌써?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러고 딱 끝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세 직선이 모두 다 한 점을 지날 때야. 즉 온전한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연방 때려서 등치로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됐어요? 이 1,0이라는 점을 누구도 지난다. y는 ax 플러스 b도 지난다 라고 하는 가정으로 본다면 a 값은 여기서 얼마도 나오겠어? 마3이 나오겠지. 구하는 건 니들이 구하면 되고, 뭔 말인지 해가 계산 못 따라오겠어. 그게 아니라 구하는 건 니들이 구하면 되고, 어떻게 전략을 생각하라 이거야. 선생님 하는 말 이해 가? 안 가?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기본적인 거 두 개는 생각해야 돼.
알겠죠? 요때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게 여기다가 얘가 마1일 수도 있잖아. 평행 조건에 따라서. 근데 마1을 넣어버렸어. 뭔 말하는지 얘가? 마1을 넣어버렸는데 얘가 일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럼 어차피 평행 조건에 따라서 똑같잖아.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 평행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밖에 안 나오는데, 왜냐면 일치가 된다는 건 기울기 같다라는 거니까 평행 조건 이미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가끔 하다가 그 문제가 나올 때 막 어떤 덕지덕지 조건을 붙여서 일체를 제외하거나 일치도 포함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가다 튀어나와요. 문제를 직접 보여주면 좋겠지만 내가 당장 만들기엔 좀 무리가 있고, 뭔 말하는지 어쨌든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세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은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요 1071번이 있는 유형 중에 요런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선 3개를 주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직선 3개의 위치관계와 관련된 얘기고, 그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안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뭐 거꾸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삼각형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면을 등분할 때 얘기가 나와. 평면 등분. 평면 등분 같은 면으로 등분은 아니고 평면 분할이라고 하죠. 평면 분할. 평면을 나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좋아. 직선 3개가 평면을 4등분한대. 4분한대. 4개로 나눈대. 등분은 아니지. 4개로 나눈대.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직선 3개를 위치관계 잘 놔서 평면에다가 접표편 잘 놔서 4개로 나눠야 돼. 어떤 경우에? 요거죠. 하나, 둘, 셋, 4개. 그럼 4분한다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세 직선 모두? 그렇지, 평행하다를 생각해야 돼. 하나만 찍 그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버리거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미리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4분이 아니라 6등분, 6분이야. 6분. 6개로 나눈 거 평면을.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있을 수 있죠. 두 직선 평행하고, 두 직선이 평행해야지.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아 버리면 어떡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면 6개로 나눌 때는 이거 말고 또 없을까? 또 없을까?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내 기억이 맞다면 충영고등학교 기출이었어요. 서술요. 개념 원리의 뒷부분에 참고라고 해서 나오고, 삼각형 얘기는 식상에서 요걸로 얘기도 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보자. 1075번. 점 3,1을 지나고 직선 3x-5y 플러스 10은 0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함수 뭐 어떤 직선을 구할 때는 절대 그냥 띡 하고 안 준다 그랬잖아. 돌려서 깐다 그랬잖아. 돌려서 깐 거야. 뭐라고 깐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직선에, 됐어요? 3,1이라는 점을 지나는 점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 5분의 3이다. 이해가 안 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갔어? 그럼 이 두 개 준 거죠. 그럼 기울기가 5분의, 얘랑 평행하다라는 거에서 기울기가 5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 mx 플러스 b, 이건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얘를 지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작성식이 어떻게 돼? y-1은 기울기 5분의 3 곱하기 얼마? x-3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뭘 지난다 그랬어? 얘 지난다 그랬지? 그럼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a 넣어버리면 되고, y 대신에 -2 넣어버리면 -2 -1은 5분의 3 곱하기 a-3 돼버리니까 요거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양변에 5 곱해놓고 시작해라. 분모부터 없애고. 하는 말 이해 가한가? 알겠어요? 없어 보이게 무조건 일반식을 갖다가 굳이 안 써도 돼요. 중학교 때는 그 완벽한 요거와 요거에 대한 완벽한 그 식, 그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거든. 왜냐면 서술형에서 그 감점 요소가 있어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새끼 문제로 그 직선 구하라라고 안 주는 이상은 그냥 바로 A값 구하는 식 작성해도 뭐 점수 깔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근데 새끼 문제로 보통 그 직선 물어봐. 전부 다. 마플 시너지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파악해야 될 게 문제 유형이 많잖아. 문제 유형에 따른 문제 수가 많잖아. 그럼 그 유형이 중요하다는 거다. 당연히 잘 나오고. 알겠죠? 점 A하고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 몇 글자야? 5글자죠. 5글자에 몇 가지 조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수직, 두 번째 이등분. 자, 여기 뭐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선분을 얘기했으니까 선분처럼 그려야 되며,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이등분 점을 찾으면 되겠죠. M점은 어떻게 돼? 3,3이 되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이 M을 지나면서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M을 지나는 점 하나 찾은 거야. 그럼 얘는 끝났지.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수직인 걸 찾아야 되겠지. 누구에 따른 수직이야? AB의 수직인 거잖아. AB의 수직. 누가? 빨간색이.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이 AB의 수직인 거야. 그럼 AB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지. 왜? 수직이니까. 수직은 곱해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해 가는 거야. 그러면 선분 AB의 기울기 M1을 찾아보면 4에서 2 빼면 2분의 0에서 6 빼니까 마6이지. 그럼 마3이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y는 mx 플러스 b에서 m 값은 이 기울기의 수직이어야 되잖아. 됐죠? 그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요령.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뭐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역수지. 그지?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역수잖아? 역수는 분모 문제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럼 곱했을 때 마1이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역수에다가 부호만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역수 부호 바꾸라고. 역수에다 부호 바꾸라고. 뭔 말하는지 역수가 얼마야? 마3분의 1 부호 바꾸면 얼마? 그렇지.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그 다음 어떤 점을 지나는 거에서 3,3과 기울기 3분의 1 이 직선을 찾으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y-3은 3분의 1 곱하기 x-3. 그러면 3y-9는 x-3 돼서 요걸 찾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하는 말 이해 가한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된 것 좀 빨리 찾아야 된다? 예를 하나 들까? 이런 것도 있어요. 요령 같은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느껴야 돼. 조금만 참. 요거만 참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표정도 이렇게 다. 또 그래? 또? 표정 왜 그래? 좀만 참아봐. 2x-3y 플러스 5는 0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찾자. 이거 기울기 얼마야? 3분의 2야. 그러면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라고. 근데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는 건데 얘를 작성하는 방법, 아예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센스 있게 좀 해봅시다. 요령 같은 거야. 안 되면 안 해도 돼. 하다가 익숙해질 거야. 왜 니들은 귀찮은 거 겁내 싫어하잖아. 그럼 빠른 방법을 추구할 거라고. 빠른 방법. 우선 일단 첫 번째 이 기울기를 찾아놓고선 작성하는 방법.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로 나온 거지. 얘가 1차, 얘가 y의 개수지. 얘가 x의 개수지. 선생님 하는 말 이해 가한 거야. 얘가 x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시작하면 돼? 3x 2y인데 얘 마이너스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플러스로 하면 되겠지. 부호 바꿔서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면 기울기가 2분의 7이래.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작성하면 돼? 7x 마이너스 2y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이런 건 그냥 센스 같은 거야. 이런 같은 거 많이 해보면은 선생님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작성해 버리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찾고 이걸 작성하는 방법을 잠깐 센스 있게 해준 거고, 아니면 이번엔 요거야. 여기에서 바로 얘를 작성하고 싶은 거야. 얘한테 수직인 직선을 작성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느낌 오냐?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고 부호 바꾼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절대값끼리 가서 바로 자로 바꾼다고 하면 돼. 예를 들까? 얘한테 수직인 거 작성 한번 해볼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 개수가 1이지. 그러면 x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i 플러스 이렇게. 요령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계산하면서 쓰는 거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는 요령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얘기해 줍니다. 1093번 봅시다. 야, 승현아 취소. 요것만 하자. 요것만 하고 잠깐. 아니 이게 유형 10분인 줄 알았어. 이게 10분. 반반씩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표면 a 0,2죠. 0,2. 지나는 직선과 b n,2를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 즉 4,4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p의 무게중심 좌표 a, b라고 하자. a 플러스 b. 자,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했어? x평균, y평균. 다시 무게중심 좌표는 뭐한다? x평균, y평균. x평균, y평균.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 뭔 말인지 알겠죠? 니들은 내가 쉬운 거 알려주면 안 하더라. 천지도 같은 제 x평균, y평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니까 a 값과 b 값 구해야 돼. 맞지? 그럼 a 값과 b 값을 구하려면 거꾸로 귀납으로 가자 이거야.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내 시공탱이들아 n값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a, b, p의 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욕해서 미안해. 제 뭐냐 욕한 건 아니고 대답 안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다 컸잖아. 대답 안 하면 철저하게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n값 찾아야 돼. 알겠죠? n값. 너무 인상 쓰지 마. 승현아 넌 등치도 커고 인상 쓰면 내가 무서워. 내가 긴장하잖아 이 새끼야. 쫀다고. 너가 이길 수 있어. 손가락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려. 인상 쓰고 그러면 n값 찾아야 돼. 알겠어 승현아?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아이 건방지지. 나이가 크니까 이제 건방지지. 자 n값 찾고자 하는 전략 어떻게 돼? 얘와 얘가 뭐라고 줬어? 수직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A, P에 뭘 구해야 돼? 그렇지.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될까? 4분의 2. 2분의 1.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PB의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자, n 4-n도 괜찮지만 미주수에서 빼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n-4 2-4 이게 얼마? 마 2. 네 편한 대로 해. 네 편한 대로. 나는 규칙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까먹을까봐. 네 편한 대로 하면 돼. 어디서 어디 뺐는지 그 순서만 헷갈리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n값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유형 11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만 했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 했다가 쉬어야 돼. 참 이런 상황이 생기듯이 잠깐만 쉬었다가 11번부터 유형 나가도록 할게요.